네, 안녕하세요. 멀티파이프입니다. 오늘은 대량 등록에서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품절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단톡방이나 이런 데 좀 보다 보니까 이 품절 관리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앓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품절 관리를 하는지, 그 다음에 품절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오늘 강의 형식으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품절 관리 굉장히 중요하죠. 대량 등록을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사업 접는다 이러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마트 스토어 기준으로 품절 비율이 페널티가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건이 주문이 들어오면은 아마 한 4건 정도가 이제 품절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가 않죠. 물론 실제 주문 건수 대비 품절 비율과는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얼추 계산을 해봐도 하루 주문 들어오는 건수 중에 이제 품절 나는 비율이 보통 뭐 한 7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주문 건수 대비로 했을 때는. 그나마 이 정도라도 발생하는 건 제가 매일매일 품절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1시간만 제가 품절 관리를 하거든요. 아마 제가 매일매일 했다면은 아마 훨씬 더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고작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이 품절 관리를 해서 이렇게 잘 상품을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조금 알려드리려고 해요. 품절 관리 잘하는 방법 제 첫 번째 원칙은 품절 관리를 잘하는 도매처를 선정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거 보시면 조금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1번이 전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합니다. 1번이 어긋나면은 제가 뒤에 소개해드릴 2번, 3번, 4번이 다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제가 품절 관리를 나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는 제가 확실히 검증된 도매처를 확인하고 소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예를 들어 뭐 중개형 도매 사이트, 뭐 도매국, 도매매, 오너클린 이런 데서 마구잡이로 긁어다가 가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그 자체 도매 사이트를 활용하는 편이고요. 중개형 도매 사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특정 공급사만 선정해서 가공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품절 관리를 하고 있는 도매처들이 많겠죠. 그리고 저는 딱 봤을 때 품절 관리를 잘 안 하고 있는 도매처 같다 싶으면은 아예 선정하지 않아요. 이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거를 경험으로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품절 관리를 잘 안 할 것 같은 도매처는 고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도매처가 품절 관리를 잘 안 하는 도매처냐?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그 도매처가 품절된 것을 상품 코드로 공개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도매처는 이 상품 코드라는 걸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이 관리 코드로 예를 들어 4월 13일 뭐 품절 내역 이런 식으로 보통 공개를 많이 한다는 말이죠. 공지사항이. 아니면은 어떤 도매처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다운받을 수 있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무슨 방법이 됐든 간에 그 해당 도매처의 품절 내역을 우리가 코드로 받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품절 관리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분들이나 이제 뭐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매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여기서부터가 모든 관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매처를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품절 코드 수집 및 품절 처리. 만약에 우리가 이제 품절된 상품 코드를 공개하는 도매처를 선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 도매처가 일주일 동안 몇 개의 상품이 품절됐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물론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고수분들은 워낙 상품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시겠지만, 저는 아직 상품 수가 한 12,000개에서 13,000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품절 처리를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조금 품절이 더 나더라도 번거로움을 피하는 그 최적점이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품절 처리를 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품절된 내역을 다 모아서 기록을 해두는 거죠. 우선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제가 예시로 지금 보여드리는 파일인데요. 이렇게 품절 관리 코드와 재입고 관리 코드를 나눠서 관리를 해요.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저는 10개가 넘는 도매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A 도매처부터 뭐 A, B, C, D, E, F 도매처가 있죠. 그러면은
한 도매처씩 직접 들어가서 코드를 수집을 해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A 도매처는 공지사항의 품절 코드 내역을 알려준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번 주 4월 4일부터 8일까지 있죠. 그럼 만약에 제가 4월 10일에 품절 처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4일부터 8일까지 품절된 내역을 제가 가져와야겠죠. 오너 클랜에서 제가 코드를 수집해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이 판매자 관리 코드 자체를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모든 도매 사이트들은 대부분 이런 상품 코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관리 코드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A 도매처는 이만큼이 품절이 됐고, B 도매처는 이 정도가 품절이 됐고, C 도매처는 이 정도, D 도매처는 좀 많이 품절돼서 이 정도, 이런 식으로 품절이 된 내역이 있을 거란 말이죠. 코드는 이제 각각 도매처별로 다를 겁니다. 당연히 양식도 다르니까. 그럼 이렇게 품절 코드를 전부 수집해 주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귀찮다고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을 텐데, 솔직히 10개 넘는 도매처를 사용하는 저도 그냥 유튜브 들으면서 하다 보면은 솔직히 30분도 안 걸려요. 이거 다 수집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막 노가다 작업처럼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안 걸리기 때문에 10개 도매처 넘게 쓰는 저도 30분이면 보통 다 수집합니다. 모든 도매처가 그렇게 품절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뭐라고 드렸죠? 저 일주일에 한 번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주일 품절된 거에 코드를 수집하는데 30분 정도면은 저는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코드를 다 수집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품절 관리에서 이셀러스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프로그램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코드만 수집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이셀러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셀러스의 진행 화면이죠.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모든 상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대량 검색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판매자 관리 코드가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를 포함이 아니라 일치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모았던 이 코드들 있죠? 이것들을 복사해가지고 여기에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쉼표가 돼서 코드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하나씩 이렇게 복사해 오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들을 그냥 어떤 임의의 셀에다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그거를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는 자유예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품절 관리된 코드를 모두 모았는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간단해요. 이걸 가지고 검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제가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가 방금 친 코드만 여기에 뜨게 됩니다. 즉 마켓에 올린 모든 상품 중에 내가 방금 찾아낸 품절 관리 코드에 해당되는 것만 여기에 지금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뜬 상품들을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판매 중지 누르시고 그 다음에 중지 적용 누르시면은 끝나게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품절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수집할 수 있다면은 품절 처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1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도매처가 관리 코드를 제대로 안 준다던가 아니면 품절이 났는데도 언급을 안 한다던가 이러면 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제가 처음에 저의 업무 프로세스가 아직 완벽히 잡히지 않았을 때 품절 관리 코드를 정말 조금 개판으로 주는 도매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매처는 결국에는 제가 품절 관리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상품 개수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도매처를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이 중개형 도매 사이트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끌어다가 만약에 가공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방법을 쓰시더라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굉장히 큰 함정이 뭐냐면 이 방법의 전제 조건은 해당 도매처가 품절이라고 올린 상품만 품절일 경우에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중개형 도매처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끌고다가 가공한 다음에 이 방법을 통해서 품절 관리를 했다고 쳐봐요. 근데 물론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래도 품절이 많이 날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마구잡이로 끌으면은 관리를 안 하는 그런 도도매들까지 같이 엮여버리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상품이 지금 품절인데도 불구하고
사이트의 품절이라고 게시를 안 해버리면은 지금 이 방법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상품이 실제로 품절이 됐는데 공급처가 그 제품이 품절이라고 사이트에 명시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품절인 걸로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것은 1번입니다. 최대한 자체 도매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고 어떤 도도매들이 섞여 있는 그런 마구잡이식의 상품을 끌거나 가공하시는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무가공으로 하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버리고 다시 끼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저희처럼 정밀 가공을 통해서 매출을 내는 이런 전략을 취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공한 거를 버리기가 굉장히 아깝고 그리고 실제로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1번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강조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입고죠. 재입고 방법은 똑같아요. 재입고 코드 수집 및 재입고 처리, 위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품절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품절 처리했으면은 이제 새로 들어온 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재입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계속 상품 개수가 줄어갈 테죠. 그러다 보니까 재입고는 어떻게 시키냐? 방법은 방금 한 거랑 정확히 동일합니다. 도매처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품절된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반드시 재입고 코드도 보통 공유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도 재입고 되면 이걸 다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 엑셀에서 관리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재입고 코드를 다시 수집을 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집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진행 상품이 아니라 종료 상품으로 가주세요. 종료 상품은 우리가 기존에 판매 중지 시켰던 상품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 종료 상품에 가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여기 대량 검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판매자 관리 코드 일치 눌러주신 다음에 우리가 아까 수집했던 코드 있죠. 이것들을 전부 복사해가지고 여기 넣어주시고 검색, 그 다음에 판매 재개 눌러주신 다음에 재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쉽죠? 근데 조금 다른 게 있다면은 현재 이셀러스 기준으로는 쿠팡은 이 종료 상품에서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은 직접 들어가 가지고 이 코드를 입력해줘야 됩니다. 똑같아요. 더 빠르기도 합니다. 조금 보여드리자면은 여기가 지금 쿠팡의 상품 조회 화면이거든요. 여기서 검색어 있죠. 검색어. 여기 상품 상태는 뭐 전체 나오건 판매 중지 종료 품절 이 세 개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수집했던 그 코드, 이 코드를 복붙 하셔가지고 여기에 복붙을 하시고 검색하시면은 이제 여기에 거기 해당되는 상품들이 쫙 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품을 여기 체크해 주시고 판매 상태를 판매 중으로 다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쿠팡의 재입고 처리가 완료가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품절 난 것을 그때 처리,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마다 이거를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품절 난 것들이 계속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어쩔 수 없겠죠. 그런 것들은 저는 그래서 그때그때 바로 품절 처리해주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주문이 한 50건이 들어왔는데 한 4건이 품절이 있었다. 그럼 그 코드를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이셀러스에 들어가서 품절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품절난 것들을 바로 판매 중지 처리를 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적어도 품절 때문에 이 사업을 접고 싶다 이런 말은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저도 품절로 오는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뭐 그 다음 도매처는 어디를 할지, 어떻게 하면 매출을 더 올릴 수 있을지 여기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지 품절로 인한 스트레스는 저는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오히려 이제 뭐 사입하시는 분들이 재고를 떨어내지 못해서 얻는 그런 리스크나 스트레스에 비하면은 솔직히 제가 얻는 품절 스트레스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제가 품절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로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애초에 품절 관리 잘하는 도매처를 찾아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의 품절 관리 노하우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